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할 주제는 이제 경매에 관한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경매를 배워서 뭐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. 예,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SK에 다녔었고요. 여기 이제 부동산 담당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. 부동산 담당으로. 예, 그래서 부동산 담당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지점이 이제 하나 생기면 지점을 이제 임차를 해서 뭐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지점을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뭐 산다든가 뭐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는 게 이제 부동산 쪽 담당 일인데 임차한 어떤 그 건물에서 경매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배우게 됐죠.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경매를 배웠는데 이 경매를 배워서 내가 이걸 나중에 뭐에 써먹을 것이냐 이걸 좀 되게 많이 이걸 배우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이거 과연 배워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회사 생활을 관두고 IMF 때 이제 그 회사 생활을 관두고 이제 다른 일을 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. 예, 근데 이제 선배가 이제 그 분당에 가면 이제 이마트가 있거든요. 예, 근데 그 이마트 문화센터에서 선배가 이제 그 경매 강의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경매 강의를 했는데 그날 그 전날 이제 선배가 이제 배탈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강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녁 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. 야, 내일 그 경매 강의 해야 되는데 너가 좀 가서 강의 좀 해줘라. 그게 이제 제가 처음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. 한 15년 전 일인데. 그래서 이제 대타로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대타 강의를 이제 가서 이제 분당 이마트에 가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이제 2시간 과정인데 강의를 이제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별 이제 생각 없이 왔죠.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강의가 돌아오는데 며칠 있다가 분당 이마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, 저한테. 그래서 뭐가 전화가 왔냐면 저 강사를 바꿔달라고 이 수강생들이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강사보다 새로 이렇게 대타로 온 강사가 낫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대타가 이제 아예 그냥 자리를 꿰차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강의를 분당 이마트에서 강의를 거기서 이제 경매 강의죠, 이제 말 그대로 시작을 한 거죠. 이 경매 강의를 제가 이제 몇 회를 하다가 이 경매 강의 수강생 중에서 좀 돈이 좀 있으신 분이 인천 쪽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막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경기가 좋았냐면 공인중개사 학원이 있잖아요. 이 학원이 굉장히 경기가 좋았었을 때요. 그래서 이 수강생 한 분이 인천에다가 학원을 차린 거예요. 학원을 차려서 저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중개사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경매를 제가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경매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뭔가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이 어떤 장점이 되고 이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걸 우리가 이제 철학 용어로 얘기하면 선택지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하나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하나가 많아진다,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경매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고 있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. 예,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. 한 가지만 좀 이렇게 확인할게요. 경매 실제로 입찰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입찰 한번 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. 그러면 지금 손 안 들으신 분들은 입찰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죠. 예. 그럼 완전히 이제 나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른다. 부동산의 부자도 모른다. 예, 손들을 잘 안 들으시는데. 자, 그러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한다. O라고 생각하시는 분? 자, 다시.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한다.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자, 다시. 어려워요? 부동산 있잖아요. 네.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법률적으로 정의한다.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그래요. 예. 상당히 초짜들만 오셨구나. 이거 X예요.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하죠. 공부하신 분들 금방 잊어보셨다, 그지? 예,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뭐 중요한 건 아니고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
경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거예요.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경매를 모르는 사람은 부동산 거래 절대 하지 말라이죠. 결론은 뭐냐면 경매 모르고 부동산 거래하면 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경매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서두에 이거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제 집에서 중앙일보를 봐요. 중앙일보 굉장히 좋은 신문입니다. 왜냐면 이거 좀 뭐 문제가 좀 돼서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. 중앙일보 제가 집에서 보는데 이 중앙일보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. 어느 대학의 그 경매 그 컨설팅 과정 그 강의하시는 강사가 30억을 챙겨가지고 잠적했다 뭐 이렇게 기사 떴죠. 근데 이제 어제 신문 보니까 자살했다라고 이분이 자살했다고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. 눈여겨볼 필요가 뭐냐면 이 지금 돈을 뭐 작게는 얼마예요? 우리 1인당 작게 5천에서 그렇죠? 크게는 7억 5천까지 이분한테 이제 돈을 그냥 준 거예요. 이렇게 돈을. 근데 도대체 뭐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7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을 거금인데 엄청나게 큰 돈을 맡겼을까요?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.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NPL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, 그죠?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인데, 그러니까 이 NPL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돈 안 맡겼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두 명이 맡긴 게 아니고요. 몇 명이 이제 맡겼냐면 25명 그리고 9명 한 30명 넘게 이게 돈을 맡겼단 말이에요.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약속을 좀 해드릴 건데 저한테 돈 맡기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고요. 제가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. 절대로. 그러니까 보통 어느 경매 전문가 과정을 가더라도 전부 다 강의하는 사람들이 돈을 요구해요. 그 돈을 요구한다는 게 뭐냐면 공동 투자하자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거든요. 거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.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물건 있으니까 저랑 같이 공동 투자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? 하시면 안 돼. 저를 언제 봤다고 믿을 거예요.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.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. 이 경우에는 정말로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믿고 뭔가 투자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, 위험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 NPL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.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분들이 얼마나 무모한 이런 투자를 했는지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 내용을 좀 한번 좀 볼게요. 경매는 과연 그러면 왜 시작되는가에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보이는 화면이 뭐냐면 이 수도권 일대의 그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거든요. 근데 이게 좀 보시면 가령 뭐 첫 번째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매매가 평균이 지금 이게 2억 5천만 원이 만원 단위인데 근데 전세가 지금 얼마예요? 2억 4천이죠. 이게 실제로 이렇습니다. 지금 전세가 올라가지고. 근데 지금 전세 비중이 96% 좀 올라가고 있죠. 그죠? 그러니까 매매가나 전세가나 거의 지금 근접해 있잖아요. 근데 이게 경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? 예를 좀 하나만 들어가지고요. 여기 죽전 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. 죽전 같은 경우에 지금 92.8%, 약 93% 정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를 했다라는 말이에요. 을은 이제 임대인이고요. 근데 이제 이 해당 이 아파트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.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무슨 공사가 이전을 하는 거예요. 죽전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제 이전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공사 직원이 한 15,000명 정도 된다고 쳐보죠.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? 전세 수요가 확 줄어버리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이런 이 매매가도 떨어지지만 무슨 가도 떨어지겠어요? 전세가도 떨어지겠죠. 그럼 이게 2년이 지나서도 물론 문제지만 2년이 되기 전에도 이게 좀 중간에 이렇게 뭐 세를 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. 세가 나가요, 안 나가요? 안 나가죠, 이런 경우에는.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이 임차인 갑은요, 을한테 뭘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겠어요? 전세금이죠. 그래서 전세금 돌려달라는 그죠?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승소 판결은 누가 내려주는 거예요?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죠, 법원에서. 그러면 이런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이 해당하는 아파트를 뭐 할 수 있겠어요? 경매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진행하는 경매가 하나가 있어요. 이렇게 진행하는 경매를 우리가 무슨 경매라고 얘기하냐면 강제 경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.